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뭐라겠습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열어놨잖아요. 그죠? 그런 발언을 한 이유는 얼마든지 물가가 안 잡힌 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는 총재 금통위원도 똑똑하지만은 시장도 상당히 더 똑똑하다. 네. 예, 결국은 시장이 오를 것이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에 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전망대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더라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뭐라겠습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열어놨잖아요. 그죠? 그런 발언을 한 이유는 얼마든지 물가가 안 잡힌 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물가 상승률이 많이 잡힌 것은 9.1에서 이번에 5.0까지 떨어진 이유는 상당 부분 식료품 물가가 떨어져줘서 그리고 에너지 물가가 떨어져줘서 그게 작용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근원 물가는 뭐 잡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에너지 물가가 반등해버리면 이거 물가 못 잡은 상태로 계속 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분명히 들겠죠. 여기 헤드라인 CPI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지는 모습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CPI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정점에서 계속 맴돈다. 그죠? 이런 모습임을 강조를 했었어요. 국제 유가 불안, 중국의 리오프닝, 이게 대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국제 유가를 다시 반등시킬 수 있고 물가 불안을 계속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 연준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시작한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도 먼저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2%거든요. 예, 그런데 2% 넘기 때문에 금리 동결하고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 시장이 참 똑똑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5년 국채 수익률은 작년 특히 10월 초에 4.5%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것들이 3.2%까지 지금 최근에 떨어졌어요. 과거 시장금리하고 기준금리 인과관계를 구해보면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했고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시장금리가 과거 보면 올라갔을 때 뒤따라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랐었고 네.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은 기준금리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그 기준금리 인하를 서서히 반영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는 총재 금통위원도 똑똑하지만은 시장도 상당히 더 똑똑하다. 네. 예, 결국은 시장이 오를 것이다. 아마 그 4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